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이렇게 좀 얼룩덜룩하면서 그 약세의 흐름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래도 지금 현재 24시간 대비해서 한 대략 3%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요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요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를 하는지 좀 지켜보자 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방으로 돌파를 하면서 또 새벽에는 이 21년도 최고점인 69K도 살짝 넘어서기도 했지만 결국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67.8K 정도를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힘을 좀 내준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이 알트코인들은 그렇게 뚜렷한 그런 반등의 기미가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.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조금 더 이런 이 조정 장세를 좀 끝마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 이 본격적인 알트들의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요 저점 추세선을 지금 현재 깨지 않고 어제 대략적으로 한 3%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의 이런 모습이 보시는 것처럼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요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상태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흐름이 요것을 좀 연상케 하지 않나. 아마 여러분도 요 패턴이 떠올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 패턴이 상승 페넌트형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저점은 높아지면서 고점은 낮아지는, 그러다가 결국에는 상방으로 돌파하는 이런 패턴을 지금 가리키는 것인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도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와가지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높아지는, 그러면서 진짜 이 그림과 상당히 제가 지금 한번 그려보면 지금 요 그림대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, 정말 위 그림대로 간다라면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그림대로 간다라면 정말 이 그림과 상당히 비슷하게 흐르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알트코인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좀 조정 장세 속에 있긴 하지만 일단 요 69K를 돌파하면서 요 채널의 상단을 좀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또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이 리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러니까 어젯밤 10시쯤에 이 리플사가 또 하나의 좀 의미 있는 그런 뉴스를 또 발표를 했었는데,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말에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이 새 스테이블 코인은 기업과 은행 등 기관을 대상으로 발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규제 준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미국 은행 기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것으로 좀 보시게 되면, 이제 리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예금과 단기 미국 정부 국채 그리고 기타 현금 등가물로 해가지고 100% 지원, 그러니까 백업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이러한 예비 자산은 제3자의 회계 회사의 감사를 받으며 이 리플은 월별 증명도 개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출시될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 예금과
단기 이 미국 국채로 100% 담보로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출시가 된다는 것인데, 근데 이제 이것은 당연한,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기본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,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, 여기를 보시게 되면 다중 체인의 호환성이라고 해가지고,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XRP 레저 기본 기능과 ERC20의 토큰 표준을 사용을 해서 XRP 레저 및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도 발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단순히 XRP 레저뿐만 아니라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,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리플도 어떻게 보면 좀 그 범용성을 위해서 XRP 레저만 고집을 하지 않고 이더리움까지 좀 함께 포용하면서 출시하려는 것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리플사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, 그럼 이들의 의도가 무엇이고 이것으로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본다라면, 먼저 제가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쯤에,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초반에 이제 초창기 때 처음 시작했을 때 요것을 작성을 해서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, 여기를 보시게 되면 다가오는 미래의 통화수단 해가지고 제가 이 비트코인, 스테이블 코인, CBDC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각각 하나를 좀 살펴보게 되면,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면서 금융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된다. 그러니까 이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이 CBDC와 제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CBDC 같은 경우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,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트래킹을 못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발행 주체가 이런 각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다,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,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한된 발행량, 그래서 2100만 개가 최대 발행량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면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보다는 잠겨있는 비트코인이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에 반면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시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교환의 수단으로 또 사용이 되면서, 그러면서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을 이 스테이블 코인이 또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,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담보가 미국 달러 예금과 단기 국채가 그 담보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달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, 그렇게 되면 이 달러의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럼에도 이 통화 발행권 같은 경우가 남용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담보물이 제대로 백업되지 않는다면 이 통화 발행권에 대한 남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 CBDC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나라의 이 중앙은행에서 또 발행을 하게 되고, 그렇게 되면 이 CBDC는 통화 정책으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화가 이제 CBDC 형태로 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통화 정책이 활용이 될 것이고, 또 그에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금융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, 또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, 또 가격 변동이 없다.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없다라는 것이 가치의 변동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,000원을 갖고 있으면 이 1,000원의 자체가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 1,000원 자체가 이것이 900원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1,000원 자체가 2,000원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.
그러니까 이 가격 자체에 대한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, 가치에 대한 변동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. 그래서 어쨌든 미래에는 이 CBDC가 현금을 대체할 수단으로 제가 이렇게 2년 전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XRP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, 이 CBDC의 브릿지 통화를, 그것을 목표로 해서 실질적으로 몇몇 나라에는 CBDC를 직접적으로 발행까지도 해줬고,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 CBDC 간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진짜 목표인데, 그런데 어제 지금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이 리플사가 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. 그러면 이들이 노린 것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, 요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리플사 개발자용으로 이 글이 비슷한 시기에 또 올라왔던 겁니다. 그러면서 XRP 레저의 기능 스포트라이트 해가지고 자동 브릿징의 힘, 그러니까 자동 브릿징, 그러니까 영어로는 오토 브릿징이라고 돼 있던 건데,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자동으로 이렇게 좀 연결을 해준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아래를 좀 보시게 되면 자동 브릿징, 그러면서 XRP 레저의 기본 및 범용 브릿지 통화가 XRP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, XRP 레저의 새로운 기능은 아니지만 자동 브릿징은 XRP를 기본 통화로 활용하여 원장에 있는 두 자산 간의 거래를 촉진하는 덱스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렇다면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함으로써 이들이 노린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좀 녹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가정적으로,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USD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여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이 XRP가 어떻게 쓰이느냐,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USD를 XRP로 변환한 다음 이 XRP를 유로로 변환하여 USD와 유로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각 통화의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 이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이것을 보여드리면, 지금까지 이 리플사의 목표는 이 CBDC 간의 거래 안에서 이 XRP를 사용해서, 그러니까 브릿지 통화로 이 CBDC 간의 연결과 거래를 궁극적인 목표로 달려왔던 것인데, 그런데 이제는 이 CBDC 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, 그러니까 각 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도 이런 교환이 이루어질 텐데, 거기에서도 이 XRP를 활용을 해서 이 CBDC 시장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도 XRP가 좀 활용이 되게끔 그런 추가적인 목표를 이번에 발표한 것이 아닌가,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이 XRP가 또 활용이 되려면 당연히 이 리플사가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발행을 하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를 했을 때 이 브릿지 통화로 이 XRP를 또 활용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, 이 CBDC 시장이 사실상 아직까지 또 이 CBDC가 발행이 되려면 한참이 남은 것이 또 사실이긴 하잖아요.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아무래도 먼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, 그 안에서 좀 빨리 이 XRP가 본격적인 그런 활용도 측면에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좀 우선적으로 바라봤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도 지금 이 리플사가 진출을 선언한 것이 아닌가,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이 XRP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 발표는 굉장한 호재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,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호재라고 생각을 해도 당장에 이 가격이 좀 움직여 줘야지 또 우리도 이것이 진짜 호재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, 그런데 참 이 가격을 보면 솔직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답답한 마음이 또 들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어제 그 밤에 요 발표가 나온 직후로는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또 슈팅을 하면서 893원까지
터치를 했지만, 근데 그 이후로 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니라 좀 가격이 좀 더 빠지면서 지금은 853원 정도로 또 내려오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원화로 봤을 때도 요 삼각 수렴 거의 끝에 지금 요렇게 그 정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원화가 아닌 달러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2월 달부터 이어진 지금 이 상승 추세를 최근에 하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지지를 깨고 살짝 또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요 삼각 수렴이 하방으로 깨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이것이 가짜 하락인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방향을 튼 건지 확인을 하려면 일단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,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라면 요 리플 비트코인 페어의 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첨부를 했지만 요 하락 쐐기형 패턴,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 역시 계속 낮아지면서 그런데 결국엔 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상방으로 돌파를 하는,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과 또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, 제가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그릴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어제 상승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긴 윗꼬리가 달렸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또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긴 하지만 일단 이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추세 반전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런 그림이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.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큰 기대를 갖는다기보다는 일단 이 리플 BTC 페어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만약에 하방으로 또 방향을 튼다라면 아마 또 상당한 이 박탈감을 안겨주는 그 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채널 속에서도 하단 부분에 왔기 때문에 무언가 움직임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, 뭐 어쨌든 제가 이 리플에 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설령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것이 진짜 찐 상승, 그러니까 막 전고를 넘고 그런 거대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희망 고문과 박탈감을 뭐 계속 또 번갈아가며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력의 마지막 탈출구로 진짜 이 시장의 마지막에 큰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 아니라 큰 기대를 버리고 이 리플이 메인이 아닌 서브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간다라면 오히려 이것이 리플을 끝까지 홀딩하는데 도움이 되면서 결국에는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뭐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참 그 어떤 코인보다 힘들게 하는 코인인데, 일단 이 리플사가 이런 여러 도전을 하고 있는 만큼 또 이것이 가격적으로도 반영되는 시점은 분명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